백제 부흥군이 무너진 뒤에 들판은 갑작스럽게 조용해졌다. 싸움이 끝났다는 공식적인 선언은 아무 데서도 없었지만 더 이상 서로를 향해 달려들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다. 패배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모였고 그 흐름은 곧 처연한 행렬이 되었다. 누가 앞에 서야 하는지, 누가 뒤에 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도 합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리를 찾았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연이은 패배 이후에 몸이 기억하고 있는 오래된 습관에 가까웠다. 행렬은 느리게 움직였다. 걷는 속도를 누구도 조절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가장 느린 사람에게 맞춰졌다. 다친 자, 아이를 부축하는 자, 무거운 짐을 메고 끄는 자들이 발걸음을 늦추면 그 뒤의 사람들도 알아서 함께 늦췄다. 이제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은 지나 있었고 당나라 군사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해 달아날 엄두는 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실 최소한의 식량이 제공된다는 것이었다. 원초적 욕망 앞에서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행렬의 길이는 정확히 가늠되지 않았다.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앞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걷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겹치고 숨소리가 이어졌다. 그 소리들은 전투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흑치상지는 그 행렬의 바깥에 서 있었다. 그는 포로로 묶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당나라 군사의 줄에 서지도 않았다. 양쪽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움직이는 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위치는 우연이 아니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통제의 대상이 되고 너무 멀어지면 방치된 존재가 된다. 그는 그 사이를 택했다. 흑치상지의 선택이 즉각적인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많은 가능성을 남겨두는 자리였다. 그는 많은 전투에서 늘 같은 결론에 도달하곤 했다. 가장 극적인 행동은 가장 빠른 파국을 부른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살아남는다. 이런 그의 모습이 우유부단 또는 비겁하게도 보일 수 있음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판단 없이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그는 오랜 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누군가가 흑치상지에게 다가와 말을 걸려다 멈췄다. 그의 질문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당나라 군사들이 지켜보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질문도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묻는다는 행위는 곧 책임을 특정인에게 옮기는 일이었다. 모두가 그 책임을 아직은 유예하고 싶어 했다. 과연 그는 흑치상지에게 무엇을 묻고 싶었을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왜 우리들처럼 묶여서 가지 않나요? 정말 배신자인가요? 질문을 멈춘 그만이 알 것이었다. 흑치상지는 고개를 들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자세를 유지했다.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은 하나의 의사표시였다. 그 침묵은 거절도 승인도 아니었다. 다만 시간을 늘리는 선택이었다. 아직은 모든 것이 혼돈스럽다. 흙탕물이 일 때는 잠자코 흙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때서야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백제 부흥군의 깃발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깃발이 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무질서가 찾아오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맞춰 걷고 있었고 서로를 밀치지 않았다. 질서는 명령이 사라졌어도 잠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잠정적 질서가 유지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질서는 위태로웠다. 언제든 작은 소리 하나,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하나로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그것을 깨트리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쪽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행렬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를 반복했다. 길이 막혀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이었다. 열을 지어 걷다 보면 앞줄에서는 천천히 질서 있게 걷는다고 생각해도 뒷줄은 정신없이 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멈춤과 이동 사이에는 명확한 신호가 없었다. 그렇지만 앞줄에 선 사람들은 오랜 경험으로 발걸음을 조절하여 행렬의 흐트러짐을 막아주었다. 명령 체계의 불분명함이 오히려 충돌을 막고 있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고 안악들과 노인들은 서로의 팔에 의지하고 있었다. 누구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울음은 체력을 소모했고 체력은 곧 생존과 직결되었다. 감정은 가능한 한 안쪽으로 밀어 넣어졌다. 흑치상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항군으로서 싸움을 멈추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전투의 장수가 아니었다. 항복한 이후에는 대신 이 행렬 전체에 대한 책임이 그의 어깨 위에 얹히기 시작했다. 무의미한 항전이었을까? 백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기계는 훌륭했다. 그러나 정규군이 무너진 상황에서 배고픈 군사들과 민초들만으로 백제를 회복하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비굴한 삶을 선택했다. 당나라는 백제 자녀 병력과 민초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과 식량을 약속했다. 흑치상지의 책임은 아직 이름을 갖지 못했다. 투항이라는 말도 보호라는 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았다. 다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그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행렬은 그렇게 백제가 무너진 뒤에도 완전히 흩어지지 않은 채 길 위에 남아있었다. 단단하던 백제의 공식적 질서는 이미 금이 가 있었지만 최소한 아직 부서지지는 않았다. 흑치상지는 그 얇은 균형 위에 서 있었다. 그가 어떤 자격으로 무리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라만 가고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백제 유민들은 그저 해오던 대로 그의 입을 쳐다볼 따름이다. 그러나 유민들이 아무리 여러 번을 쳐다보아도 흑치상지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지막 전투의 패배에서 백제 저항군을 대표하여 당나라군에게 투항 의사를 전달하고 식량과 안전을 약속받은 회담 이래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때 당나라 군의 장교가 흑치상지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주변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동작은 절제되어 있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고 특별한 설득도 없었다. 그러나 이미 대화의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질문은 대부분 확인에 가까웠다. 남아있는 무기의 수, 이것은 당나라가 압수해갈 예정이었다. 부상자의 숫자, 경증과 중증 환자의 비율, 그리고 이 행렬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의 등에 대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장교가 흑치상지를 대화의 상대, 즉 백제 유민의 대표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적군 대표일까 아니면 귀순한 배신자라고 간주하는 걸까? 흑치상지는 질문에 필요한 만큼만 답했다. 더 말하지 않았고 덜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불필요한 말이 늘어날수록 상황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설명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소리를 부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애매한 상황을 굳이 명확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상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을 충분한 시간의 지연이었다. 마지막 저항 전투에서 백제 저항군의 투항은 공식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항군의 깃발을 내리는 장면도 무릎을 꿇는 동작도 없었다. 다만 흑치상지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그것으로 당나라 군에게는 충분했다. 백제 저항군과 유민들의 선택의 여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끌어줄 왕실과 허기진 배를 채워줄 식량도 없어진 상태였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관심은 항복이라는 선택이 어떤 속도로 어떤 현실이 될 것인가였다. 투항은 당장의 안전 및 식량과 맞바꾼 것일 뿐이었다. 행렬이 멈췄다. 특별한 명령 때문도 길이 막혀서도 아니었다. 단지 움직임이 스스로 끝에 도달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동시에 발을 멈췄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멈춘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음 순서가 몸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분명하게 깨달았다. 이제 그들에게 방향을 정해줄 자들은 당나라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어제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던 적군이 이제 그들의 운명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몸서리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다시 조금씩 천천히 걸음이 시작되었다.
행군길에 추적추적 비가 아까부터 내리고 있었다. 이미 충분히 젖은 땅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더 이상의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사람들은 서 있는 자세로 피로를 느꼈다. 걷고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던 무게가 잠시 멈출 때마다 한꺼번에 몰려왔다. 젖은 옷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해지고 있었다. 어려움은 약한 자들부터 친다. 어린아이, 아낙, 노인, 환자들. 누군가는 무릎을 조금 굽혔고 누군가는 발을 바꿔 디뎠다. 그러나 완전히 철퍼덕 앉는 사람은 없었다. 땅이 젖어 있기도 했지만 앉는다는 선택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기다림을 재촉하지는 않았다. 서두른다고 목적지가 더 편안하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작은 소란이라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자기보호 본능도 이들의 행동을 제어했다. 흑치상지는 여전히 행렬의 바깥에 있었다. 그는 이 정지가 길어질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빠른 처리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을 벌고 있었다. 당나라 군사들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누군가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 이 침묵이 유지되기를 바랐다. 당나라 군 쪽에서는 절차가 이어졌다. 병사들이 백제 패잔병들과 유민들의 숫자를 세고 분류에 따른 간단한 표식을 남기고 다시 돌아갔다. 그 움직임은 기계적이었고 감정은 배제되어 있었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릴수록 즉각적인 폭력은 뒤로 밀렸다. 흑치상지가 팔을 흔들며 조금씩 몸을 풀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마음이 몸을 움직이지만 간혹 가다가는 몸의 움직임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행렬 중 패잔병들과 유민들이 흑치상지의 움직임을 보며 생각한다.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일반 병사들과 유민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장교들은 처형한다던데. 근거 없는 소문들만 불안 속에 오가고 있었다. 포로들 사이에서는 큰 소리가 오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속삭임과 시선만이 움직였다. 누가 다쳤는지,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 누가 먼저 쓰러질 것 같은지. 그 정보들은 소리 없이 공유되었다. 큰 소리는 위험했지만 조용한 시선은 안전했다. 흑치상지가 드디어 무리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흑치상지는 아까부터 백제 패잔병들과 유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그들 속으로 들어갈 때라고 판단했다. 모두가 그에게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의 선택 위에 서 있었다. 그는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최선의 판단과 행동을 위해 침잠하고 있었다. 두 발 앞서기 위해 한 발을 뒤로 굳게 디디는 중이었다. 행렬이 멈추자 잠시 몸을 푸는 시간이 주어졌다. 백제 유민들은 당나라 군사들의 지휘에 따라 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행렬이 멈춘 시간은 생각 밖으로 늘어졌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바로 그 이후로 사람들은 살아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쌓일수록 당장 학살이 일어날 가능성은 뒤로 밀렸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고요함은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공포는 아이들, 아낙네, 노인들을 이미 엄습하고 있었다. 죽더라도 차라리 고향에서 죽었어야 한다는 노인들의 탄식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었다. 탄식은 곧바로 흑치상지를 향한 불만의 눈길로 이어졌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를 대표해서 투항했다면 무언가 이어지는 설명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 당나라 군 장교가 병사들의 보고를 받은 뒤 마지막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물러났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주변의 긴장은 조금 느슨해졌다. 지금 당장 학살은 없다는 확신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누구도 안심하지는 않았다. 안심은 경계를 풀고 이는 곧 생각지 못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흑치상지는 몸을 풀고 있는 유민들 속으로 들어가 다시 함께 걷고 뛰기 시작했다. 걷는 것보다 뛰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뛰는 것은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행렬은 걷고 뛰고 멈추기를 반복했다. 이번에는 모두 젖은 땅에 철퍼덕 앉았다. 다리가 쉼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다시 걷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투항이 단순한 항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조건으로 기록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백제 포로들 사이에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곧 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말, 선별된 일부만 끌려갈 것이라는 말, 모두가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 그 말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나란히 흘렀다. 누구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확인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좌절로 돌아올 수 있었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젊은 안악들은 더 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말 대신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 가급적 긴장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얼굴, 마지막까지 체력을 아껴두려는 얼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표정. 사람들의 표정들은 각기 달랐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가능한 살아남아서 오래 버티는 것, 그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아라 역시 떠도는 소문들을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기억의 중심에 두지는 않았다. 소문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았고 쉽게 바뀌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당나라 군사들의 말을 엿들은 사람도 없거니와 흑치상지의 입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소문은 소문일 따름임이 분명했다. 부질없이 사람들 속에 섞여 헛소문을 나누는 대신 아라는 시선을 움직여 행렬의 바깥을 살폈다. 아라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흑치상지에게 닿았다. 포로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는 모습.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의 위치는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비성에서 그를 본 적이 몇 번 있었다.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운 흑치상지의 모습은 젊은 아라의 가슴을 뛰게 했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상태로 두 사람은 이렇게 당나라로 끌려가는 행렬에서 다시 만났다. 흑치상지가 나를 기억할까?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아라는 지친 몸과 마음에도 잠시 화사한 표정을 짓는다. 아라는 지금 이 순간 흑치상지와 자신을 나누는 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다만 그 거리가 유지되는 동안 아무도 끌려가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의 시간과 공간은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흑치상지가 서 있었다. 흑치상지는 여전히 묵묵하게 서 있었다. 건방지게 고개를 쳐들지도 비굴한 듯 숙이지도 않았다. 그는 주변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보다는 시공간의 흐름을 보고 있었다. 어디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는지, 어떤 지점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이는 전장에서 평생을 보낸 흑치상지만의 능력이었다. 생각을 정리한 듯 흑치상지가 다시 무리에 섞여 달리기 시작했다. 아라는 지금의 흑치상지의 모습을 똑똑하게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싸우지 않는 선택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게 하는지, 왕실의 명령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대신 놓이는지를. 누군가는 흑치상지의 지금 태도를 배신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라마는 흑치상지를 굳게 믿었다. 사비성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던 그의 모습, 그리고 당나라로 끌려오는 행렬에서 흑치상지가 보여준 모습은 결코 배신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아라에게 흑치상지는 연인이 아니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었다. 그는 백제 입장에서 하나의 결정이었고 하나의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싸우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벌고 시간을 벌어 생명을 남기는 방식을 흑치상지는 택하고 있었다. 많은 백제 유민들이 그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지만 아라는 흑치상지의 진심을 믿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느리지만 계속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이후로 이 행렬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아라는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마음속에 새겼다.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시간을 돌이켜보면 과거에 아무 일 없던 평범한 시간이야말로 행복한 때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지금 비록 춥고 배고프고 발도 무겁지만 나중에는 이 시간을 정말 그리워할 수도 있었다. 휴식인지 식사인지 모르지만 행렬이 멈추고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어쨌든 잠시 쉴 것 같았다. 짧은 휴식 후 다시 움직이라는 신호가 전달되었다.
이번에는 당나라 군 쪽에서 먼저 서둘렀지만 백제 포로들 역시 이미 몸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행군을 통해 걷는 법이 몸에 남아 있었다. 쉴 때와 다시 걷기 시작할 때의 흐름이 익숙해지고 있었다. 행렬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속도로 다시 움직였다. 다만 하나가 달라져 있었다. 이제 이 이동은 패배의 연장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아직까지도 대규모 처형이 없었다는 것은 투항 당시 당나라군에 살려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목적지에서 어떤 괴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도 적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다. 아라가 잠시 행렬을 이탈하여 당나라 군사들의 감시 속에 뒤처진 환자들과 안악들을 찾아 나섰다. 행군 시간이 길어지자 피로가 누적되면서 행렬 흐름이 조금씩 깨져가고 있었다. 흑치상지는 무리에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은 채 같은 속도로 걷고 뛰었다. 그는 행렬의 일부가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 바깥에 있는 듯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내가 이들을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한다. 지도자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아라 역시 계속 걷고 뛰면서 흑치상지의 모습을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었다. 투항의 순간 왕실과 군 지휘부의 명령이 사라진 자리,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한 책임의 형태. 핵심에 위치한 흑치상지의 고민과 결단, 이 기억은 언젠가 분명히 필요해질 것이었다. 이제 비는 거의 그치고 있었다. 젖은 땅은 쉽게 마르지 않았지만 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행렬은 그 위를 걸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은 뒤에 남을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행렬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다. 흑치상지 또한 같은 속도로 걷고 뛰었고 책임은 점점 더 소리 없이 그리고 무겁게 그의 곁에 머물렀다. 아라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남겼다. 흑치상지의 믿음직한 모습이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녀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연인의 모습으로 그녀의 가슴속을 채우고 있었다. 아라가 지켜보는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결코 다가와서는 안 될 혼란의 시기에 뒤돌아볼 행복한 순간의 하나로 지금이 기억될 것이다.